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 귀화를 추진하던 한 선수의 국적 취득이 갑작스럽게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선수 본인의 범죄 전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 선수가 이미 수년간 중국 리그에서 활약해왔다는 사실입니다. 6년 동안 프로 무대에서 뛰고도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중국 축구의 운영 방식에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향후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선 선수는 바로 오스카 마리투입니다. 1999년생, 올해 25세인 그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공격수로 2018년부터 중국 무대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만 109경기 출전, 28골, 22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죠. 그의 실력을 눈여겨본 클럽이 바로 별표 인난 이쿤, 운남옥곤, 별표입니다. 이 팀은 오스카를 귀화시켜 외국인 선수 쿼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전력을 보강하려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축구는 대표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귀화 정책을 추진해왔기에 오스카의 귀화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오스카 마리투의 귀화 심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범죄 전과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오스카 마리투는 2018년부터 6년 동안 중국 리그에서 활약해왔습니다. 그동안 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고 여러 클럽을 거치며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그의 신원이나 범죄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프로축구의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구관리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출입국 기록부터 신원 조회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첫째, 오스카의 범죄 전과가 최근에서야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묵인해왔다가 이제서야 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정말로 중국 축구협회와 구단들이 기본적인 신원 조회조차 하지 않은 채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중국 프로축구의 운영 방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축구는 그동안 수많은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켜왔습니다.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출신 선수들까지 성공적으로 귀화를 마치고 대표팀에서 활약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스카 마리투만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했을까요? 과연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먼저 한 가지 의문을 던져봅시다. 오스카 마리투는 2018년부터 중국에서 뛰었습니다. 무려 6년간 중국 리그에서 활동한 선수입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신분 검증이 이루어졌을 텐데 도대체 왜 지금에서야 그의 범죄 기록이 발견된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엄격한 신원 조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리그 등록 때마다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스카 마리투는 6년 동안 문제없이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처음부터 그의 전과를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묵인했던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중국 축구는 귀화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선수들을 자국화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쿼터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윈난 이쿠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내부 권력 다툼입니다. 중국 축구협회, CFA는 귀화 선수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일부 팀은 귀화 과정을 쉽게 통과했지만 윈난 이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혹시 특정 세력이 윈난의 귀화를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경쟁 구단이나 특정 세력이 개입해 오스카 마리투의 귀화를 방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중국 축구에서 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거래도 이루어집니다. 브라질 출신의 세르지뉴가 베이징 고안에서 성공적으로 귀화한 반면 윈난 이쿠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윈난 측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귀화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 축구계 내부에 더 큰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켜보며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현재 중국 대표팀의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월드컵 예선 시조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남은 경기에서 반전이 없다면 또다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번 예선에서 강팀들과 맞붙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와 같은 아시아 강호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오스카 마리투의 귀화 실패는 분명 뼈아픈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공격력을 보강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오스카가 있었다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중국은 기존 선수들로만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과연 이 멤버로 사우디와 호주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 축구는 오랜 기간 귀화 정책에 의존해왔습니다. 중국 내 선수 육성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켜 전력을 보강하는 방식에 기대온 것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귀화 정책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보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귀화 선수 없이도 아시아 최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며 대표팀 전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해왔습니다. 한국 축구는 선수 개인의 기량과 조직력이 뒷받침되며 장기적인 육성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중국은 귀화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꾸준한 투자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아시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축구 발전입니다. 귀화에 의존하는 중국 축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축구가 월드컵에 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논란은 중국 축구의 내부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화 정책에 의존하는 방식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 반면 대한민국 축구는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과 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선수의 귀화 없이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의 다음 목표는 월드컵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합시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더 뜨거운 축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